한국 도자기? 여기서는 껌값이죠. 원래 하나도 안 비싸요. 대충 보아하니 20만 원 정도인데 제가 40만 원에 사드릴게요. 한국에서 선물 받았다는 할머니의 유품을 유명한 골동품점으로 가져간 영국 여성은 생각보다 너무 적은 금액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속았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 골동품점에서 문을 닫고 나온 바로 그 순간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했던 골동품 가게의 사장은 갑자기 아쉽다는 한마디를 그것도 중국어로 내뱉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너무도 감사한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 살고 있는 나옴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가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로 여행을 떠나거나 다른 나라에 정착을 하기도 해요. 자신의 삶과 가족을 포함한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새로운 것을 쫓아 먼 곳까지 가곤 해요. 저희 할머니께서 바로 이런 경우였죠. 나름 영국의 예술 마니아들 사이에서 유명한 조각가였던 외할머니께서는 한국에 방문하여 도자기 장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한국의 도자기에 푹 빠져 가족은 물론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던 조각도 뒤로 한 채 한국으로 떠나버리시더군요. 그러고는 도자기 장인 옆에서 꼬박 2년 동안이나 한국 도자기의 역사부터 도자기를 굽는 방법 같은 것을 배우셨죠. 할머니야 새로운 영감을 찾는다거나 새로운 경험이 신기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가족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네요. 솔직히 평생의 업으로 여기시던 조각가로서의 삶도 뒤로 한 채 고국까지 등지고 떠날 정도로 한국이 좋은 나라인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할머니께서 한국에서 대단한 물건을 받아오거나 대단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었기에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네요. 할머니께서는 런던에 돌아오며 고작 도자기 하나를 받아오셨으니까요. 할머니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는 자기 뜻으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도자기 장인의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도자기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런던으로 돌아오신 것이었어요. 다시 돌아오신 할머니께서는 이전처럼 조각가의 삶을 사시며 작품 전시를 하셨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조각을 할 때마다 꼭 한국의 도자기들을 참고하여 작업을 하신다는 것이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직접 도자기를 관리하시느라 쓸고 닦으셨고요. 돌아가실 때 유언 역시도 도자기에 관련된 것뿐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도자기를 팔지 말고 집안 대대로 물려주라면서요. 그동안 직장도 그만두면서 정성을 다해 할머니의 병수발을 들어오시던 어머니께서는 유언 내용을 본 뒤 속상해하기도 하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할머니를 그토록 돌봐드렸는데 어머니에 대한 유언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이니만큼 어머니께서는 할머니의 도자기를 정성스럽게 직접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도자기를 너무도 귀하게 아끼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도자기를 볼 때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더군요. 할머니께서 한국에서 고생한 2년 동안의 결과물이 이 도자기 한 점이라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상했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텔레비전에 나오는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류 열풍이 부는 만큼 한국의 전통 문화 역시도 같이 유명해져 영국의 재벌들이 한국의 도자기를 수집한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만든 사람이나 도자기의 재료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했지만 장인이 만든 도자기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아주 비싸게 팔린다고 했고요. 그래서 바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골동품 전문점에서 감정 의뢰를 한 뒤 도자기를 팔자고요. 솔직히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머니께서도 당연히 도자기를 파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아무리 비싼 값을 부른다고 해도 도자기를 절대로 팔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네요. 할머니께서 남긴 유일한 물건인 도자기를 다른 사람 손에 줄 수 없다면서요. 어머니께서는 도자기를 절대로 팔 수 없다고 하셨기에 저는 가족들 몰래 골동품 전문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반대 때문에 도자기를 팔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할머니께서 한국에서 고생을 하신 만큼 도자기의 실질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골동품 전문점에 가서는 후회만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다루시던 도자기가 중국에서 만든 가짜라고 하는데 충격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껏해야 20만 원밖에 안 하는 별 가치도 없는 도자기를 한평생 쓸고 닦았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기가 찰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2년간의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할머니에게 모조품을 건네준 도자기 장인이라는 작자 또한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애초에 모조품을 줄 것이라면 아예 안 주느니만 못하잖아요. 준다고 해도 가짜라는 것을 알았을 때 겪게 될 상실감은 이루 말하지 못할 정도로 클 거고요. 할머니가 한국의 도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면서도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고요. 골동품 주인은 자신에게 도자기를 판매한다면 4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쓰라린 충격만을 마음에 담은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도자기가 하등 가치가 없는 가짜라는 것은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요. 할머니가 아끼던 도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알면 실망할 것이 분명하잖아요. 이 일이 있던 이후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 전체가 이기적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가 겪은 한국인은 2년 동안이나 사람을 부려먹고도 가짜 도자기나 주는 사기꾼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불고 한국 음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질 때도 저는 끄떡도 하지 않고 한국에 관한 내용이라면 그 어떤 것도 배우거나 따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국 가수들과 연예인들에게 열광할 때에도 큰 흥미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친한 친구들과 같이 응모한 여행사 이벤트에서 저만 당첨이 되었더군요. 한국 패키지 여행 상품에 당첨이 되었지 뭐예요.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친구들과는 달리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 저는 도대체 왜 친구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봐야 영국과 큰 차이도 없을 뿐더러 땅덩이가 더 작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절히 원하는 친구에게 한국 여행권을 넘겨줄까 싶기도 했지만 생각을 해보니 이번 기회야말로 할머니에게 몹쓸 짓을 했던 도자기 장인을 찾아가서 따질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의 망설임 없이 한국행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패키지로 구성됐던 여행은 자유여행으로 바뀌었고요. 패키지 여행으로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할머니께서 도대체 왜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한국에만 머무르셨던 걸까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막상 할머니가 지내셨던 마을에 도착하고 나니 조금이나마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더군요. 할머니가 지내셨던 김해의 도자기 마을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상업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옛 모습이 벽화로 그려진 소로다담길은 참 새롭게 느껴졌네요. 영국 길거리에 있는 벽화들이 자유로운 낙서나 자유로운 드로잉 느낌이 강하다면 소로다담길의 벽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고요하고 깊은 정성이 담겨 눈길을 사로잡는 기분이었죠. 긴 머리, 긴 치마를 휘날리며 그네를 타는 모습과 한복을 입고 바느질을 하는 모습이 담긴 벽화에는 한국의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소로다담길을 빠져나온 뒤 저는 할머니에게 도자기를 줬던 장인의 작업장을 검색했어요. 다행히 일반인도 도자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장인의 작업 공방을 열어놓은 덕분에 저는 쉽게 도자기 장인이 있는 곳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도자기 공방에 도착하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찾고 있던 도자기 장인 대신 중년 정도 되어 보이는 공방 주인만 공방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었죠. 여기저기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 도자기 장인의 모습에 친구는 저를 대신해 공방 주인에게 도자기 장인에 대한 행방을 물어봐 주었는데요. 그러자 이미 몇 년 전에 도자기 장인은 돌아가시고 아들인 자신이 이곳을 맡아 대신 운영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왔네요. 순간 너무도 혼란스러웠어요. 도자기 장인을 찾아 영국 런던에서 한국까지 건너왔는데 제 노력과 들인 시간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공방 주인이 할머니의 얼굴을 알 수도 있다는 쪽에 마지막 희망을 걸며 공방 주인에게 할머니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친구를 통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영국에서 조각가로 활동하시던 할머니께서 한국의 도자기에 푹 빠져 2년 동안이나 한국에 머물렀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이야기를 듣자 공방 주인은 바로 할머니를 기억해내더군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잘 지내고 계신지도 물어보았어요. 정말 궁금하다는 듯이 할머니의 안부를 묻는 공방 주인의 행동에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에서 고생한 할머니에게 그냥 도자기도 아닌 가짜 도자기를 주었는지도 꼭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행 가방을 열어서 고이 모셔온 도자기를 공방 주인에게 보여주며 따져 물었어요.
고작해야 가짜 도자기를 줄 거면 왜 사람을 집에도 가지 못하게 2년 동안이나 묶어놓고 부려먹었냐면서요. 그랬더니 공방 주인은 의아해하며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도자기를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자기 아버지가 만든 진품이 맞다며 뒷머리를 극적였어요. 지금 시세로 도자기 가격은 3천만 원 정도 나갈 거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친구가 말해준 가격을 듣고는 눈이 크게 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20만 원이라고 믿었던 도자기의 가격이 30배 이상이 뛰었는데 안 놀라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제 눈치를 살핀 공방 주인은 어디서 가짜 소리를 들었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한인 2세가 운영하는 골동품 전문점에서 들었다고 답을 했죠. 그 말에 공방 주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하마터면 사기를 당할 뻔했다더군요. 그 주인이 요즘 영국에서 한국의 도자기가 비싸게 팔리는 것을 알고 일부러 저를 속여서 싼 값에 도자기를 사가려고 했던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제대로 도자기를 팔고 싶다면 전문가에서 직접 감정 의뢰를 한 뒤 전문 경매장에 내놓는 것이 도자기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기도 했네요. 공방 주인의 태도에 저는 오히려 죄송하고 창피해졌어요. 다짜고짜 찾아와 도자기가 가짜인 것 같다며 무례를 범했는데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진짜임을 확인해줬을 뿐 아니라 도자기를 제 값에 파는 법까지 알려주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공방 주인의 입장이었다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소중한 작업물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도자기를 다시 돌려달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고개 숙여 사과를 한 뒤 친구와 함께 공방에서 나가려고 했는데요. 공방 주인은 저희에게 지낼 곳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 정해진 곳이 없다고 하자 그럴 거면 방을 내어줄 테니 온 김에 도자기 체험이라도 하고 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마침 저희는 지낼 곳이 없었기에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솔직히 돈 한 푼도 안 내고 머무르는 처지에 창고를 내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겼지만 공방 주인은 깔끔하게 정리된 사랑채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역시도 한국에서 지내시면서 이 방에서 머무르셨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랑채에서 있던 시간은 하루밖에 되질 않았지만 냉난방이 잘 되는 데다가 영국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 특유의 멋이 있는 사랑채에서 지내보니 할머니께서 왜 그렇게 한국에 남아있으셨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었네요. 따뜻한 배려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아름다움이 담긴 곳에서 누워있다 보니 여건만 된다면 저 역시도 계속 한국에서 머물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이 되자 저희는 도자기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공방 주인이 시범을 보일 때는 쉬워 보였지만 막상 흙덩이 같은 것을 판에 대고 돌리자니 참 어색하고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흙덩이를 만지는 손의 힘이나 판을 누르는 발끝에 힘을 조절하지 못해 모양이 망가지기 일쑤였죠. 그럴 때마다 공방 주인은 도자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느긋하게 만드는 행위에 집중을 하는 것이라며 저희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공방 주인이 일러준 대로 느긋하게 하려 노력하자 흙덩이에 불과하던 것은 서서히 형태를 잡고 도자기 모양으로 완성되어 가더라고요. 완전히 형태가 잡힌 도자기를 내밀자 공방 주인은 저희에게 박물관의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도자기가 구워질 동안 다녀오라면서요. 박물관이야 워낙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생각이 강했기에 별 기대를 하지 않고 갔지만 막상 박물관에 도착하고 나니 입을 벌린 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박물관 안에는 시대별로 유행하던 스타일에 따라 도자기가 잘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화려한 금박 무늬의 도자기부터 은은한 고급짐이 엿보이는 청색의 도자기까지 수많은 도자기의 종류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더군요. 여러 인종이 모여 만들어진 영국의 문화가 여러 갈래로 갈려진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국의 전통 문화는 한 줄기에서 길게 이어져 내려온 순수성이 엿보였는데 이게 저에게는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물관 구경을 마치고 돌아가자 공방 주인은 저희가 만든 도자기를 건네주었고 저는 돈을 드리려고 했어요. 좋은 작품을 공짜로 받는다는 것이 너무 민망했으니까요. 그러나 공방 주인은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간직한 것만으로도 값을 치른 거라며 한사코 거절을 하셨네요. 제 손에 들린 도자기를 보고 나서야 진정한 도자기의 매력을 알게 되었죠. 새하얀 도자기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인종과 상관없이 어디든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한국인의 정서가 엿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네요. 할머니께서는 한국의 도자기만큼이나 한국의 문화와 한국 사람이 주는 따뜻한 온기를 사랑했다는 것을요. 한국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뒤늦게 한국의 문화에 빠져 친구들에게 도자기에 대해 열을 올리며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친구들은 한국식으로 제 모습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뒤늦게 무언가에 푹 빠진 행동을 보고 뒷북친다라고 표현한다면서요. 그리고 얼마 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소중한 할머니의 도자기를 헐값에 사려고 했던 골동품 주인은 한인 2세가 아닌 중국인이라더군요. 그동안 한국인 행세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인이라 밝히는 것보다 한국인이라고 말했을 때가 사람들의 신뢰도가 더 높았기 때문이라며 변명을 했고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네요. 한국인도 아니면서 자기 이익 때문에 한국인의 이름을 빌리면서까지 사기를 치다니요. 결국 골동품 주인은 사기꾼으로 소문이 나 골동품 가게를 완전히 접었지만 아직도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때 골동품 주인에게 홀랑 할머니의 도자기를 팔았다면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서 얼마나 저를 원망하고 속상하셨겠어요. 제 방에 모셔둔 도자기를 볼 때마다 그저 공방 주인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외국 여행객들이 한국에 와서 경험한 것 중 가장 충격적이라고 입을 모아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자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들 하죠. 한국의 문화에 대해 알고 싶고 K-팝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으로 여행 온 멕시코 소녀 니콜과 그녀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듣던 대로 놀랍고 충격적인 한국의 상황에 경악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토록 난리가 나는 한국의 모습. 과연 무엇이길래 논란이 된 것일까요? 니콜의 사연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온 25살 니콜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아요. BTS의 정국을 좋아하고 그들의 노래와 춤에 빠져 한국을 알게 되었고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꿈꿔왔던 BTS의 나라 한국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답니다. 친구인 올리비아, 소피아, 카밀라와 함께요. 저희 넷은 어린 시절부터 동네 친구였고 모두가 BTS를 좋아한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 조금 더 그들을 가깝게 느껴보기 위해 한국의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곳을 찾게 되었죠. 한국으로 오기 전 우리는 정말 많은 공부를 했어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라는 도시부터 맛있는 한국 전통 음식이 있는 레스토랑이나 그 유명한 한강,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태원 등 나름대로 철저히 조사를 했었죠. 저희는 한국에 대해 그래도 다른 외국인보다는 많이 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도착한 인천공항. 너무나 화려하고 깨끗하며 도시적인 모습에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저와 친구들은 인천공항의 규모와 철저한 시스템, 청결 상태 등을 보고 너무나 흥분한 상태였죠. 그리고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전철을 이용하기로 했고 공항 내에서 전철까지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역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국제공항답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해가 쉽게 안내가 되어 있는 전철을 타고 서울의 호텔로 이동했답니다. 역시 친절한 한국인들과 기대 이상으로 아름다운 호텔 덕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짐을 풀고 저희는 몹시 흥분한 상태로 다음 날의 일정을 다시 계획하기로 했답니다. 내일은 호텔에서 조식을 조금 먹고 카페에서 쉬다가 논현동으로 가자. 좋은 생각이야. 빨리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저희는 한국 BTS 코스로 유명한 논현동의 모 음식점을 가기로 했어요. 그들이 자주 가고 추천한 곳이기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죠. 많은 해외 팬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여 혹시 음식을 먹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카페에서 대기를 했다가 점심을 바로 먹기로 했답니다. 정말 너무 기대되지 않니? 그러게 말이야. 내가 생각했던 한국은 상상 그 이상이야. 친구들과 저는 한국에 도착하니 멕시코와는 달리 정말 깨끗한 도시, 깔끔하고 세련된 한국인들, 높은 빌딩과 건물, 그리고 그 속에 자리 잡은 자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오래도록 이곳에서 머물고 싶다는 생각에 밤새 잠 못 이루고 수다를 떨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조식을 먹은 후 간단한 짐만 챙기고 논현동으로 떠났어요. 택시를 탔고 친절하신 기사님 덕분에 논현동까지 금세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과 근접해 있는 스타벅스에서 대기를 하기로 했고 저희는 한국의 스타벅스는 어떤 모습일까를 기대하며 신나는 발걸음으로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두가 주문을 마치고 테이블에 앉아 저희 이름이 불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에도 저희는 BTS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오마이갓,
세상에 왜 그래? 소피아가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소피아가 너무 놀라 벌떡 일어서고 말았어요. 저희도 덩달아 놀란 소피아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죠. 왜 노트북과 핸드폰을 그냥 두고 가는 거야? 어머 세상에 누군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우리가 지켜볼까? 멕시코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스타벅스 카페 안에서 누군가가 사용하던 핸드폰과 노트북 그리고 짐을 놓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저희는 발견하자마자 그곳을 꾸준히 응시했고 누군가가 그것을 훔쳐가지 않도록 주시하며 얼른 자리에 주인이 나타나길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 반드시 조심하라고 안내를 해줄 참이었죠.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저희는 설마 저 짐을 다 버리고 간 것은 아닐까? 혹시 이거 한국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한다는 몰래카메라일까 하는 별별 생각을 하며 주인을 기다리던 중 여유롭게 저 멀리 화장실에서 손을 털며 나오는 한 한국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정말 태평스러웠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에 앉아 하던 일을 계속하기 시작했죠. 뭐지? 저희는 모두 놀라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도대체 어째서 아무도 그 상황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훼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멕시코에서는 일명 집시들이 많아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가방, 카메라를 도둑 맞기도 하고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도 절대로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가벼운 물건들을 꺼내놓지 않는답니다. 멕시코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저희에게 이 상황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 큰 매장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까 그 여성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태블릿, 핸드폰, 책, 가방 등을 놓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너무나 편하게 개인 물품들을 꺼내놓은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우리의 테이블만 텅텅 비어있는 상태였죠. 이게 가능해? 유독 놀랐던 소피아는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정말 태어나 처음으로 신기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처럼 두 눈이 동그래졌고 여전히 짐들은 품에 안은 채 사람들을 의식하며 음료를 마시고 카페를 나왔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리의 사람들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가게 역시 물품들을 앞에 그냥 두고 판매하고 있어. 어째서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거지. 작은 상점들을 비롯해 큰 매장까지 입구 가판대 위에 물건들을 올려놓고 판매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물건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각자 갈 길을 가는 등 과하게 주의를 기울인다거나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희는 이 모습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신기했고 매우 들뜬 상태였죠. 그리고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논현동의 식당에 도착했답니다. 아까의 충격적인 상황은 잠시 잊고 BTS의 맛집에 온 것에 행복해하며 대기줄에 서 있다가 금세 자리가 나서 얼른 앉아 곧바로 드문드문 메뉴판을 읽었답니다. 사실 음식에 대해 공부를 해왔어야 하는데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서 어떤 것이 저희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떡하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게 한국 음식은 맵기로 유명하다는데 난 너무 매우면 못 먹을 것 같아. 저희가 한참을 고민하고 있으니 옆 테이블에 어떤 한국 여성분들께서 메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창한 영어에 상냥함까지 갖추고 있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녀들 역시 BTS의 한국 팬이며 이곳을 자주 찾는다고 말했고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했었죠. 우리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그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금세 친해져 SNS까지 주고받게 되었어요. 유진이라는 이름의 한 친구가 말했어요. 소피아 모르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 메시지 줘. 정말 고마워. 친절한 그녀 덕에 저희는 입맛에 딱 알맞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맛있다는 베이커리 집에도 가보고 택시를 타고 석촌호수라는 곳에 이동해 정말 예쁜 호수를 바라보며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마지막 일정은 이태원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종일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고 돌아다닌 저희는 금세 또 목이 마르고 허기가 져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리기로 했죠. 한국에는 정말 이쁘고 감각적인 카페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온라인에서는 각 지역마다 이쁘고 맛있는 카페도 서로 공유하며 추천도 하더라고요. 저희 역시 SNS의 정보를 이용해 이쁘고 화려한 카페를 찾았답니다.
스타벅스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카페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금세 뷰가 좋은 곳을 찾겠다고 또 신나게 자리를 잡으러 달려갔죠. 석촌 호수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진짜 한국으로 여행 온 것을 실감하며 저녁과 내일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저녁에는 이태원에 가서 유명하다는 이탈리안 음식을 먹기로 했죠. 그리고 내일은 경복궁에 가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탈 계획이어서 우리는 모두 잔뜩 다음 일정을 기대하며 지치지도 않고 들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태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카페를 나왔어요.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해 움직이던 도중이었습니다. 오 마이 갓, 어떡해. 왜 카밀라? 나 지갑을 놓고 왔어. 아까 그 카페에 말이야. 정말 하늘이 무너질 듯한 말이었어요. 저희의 모든 돈 관리는 카밀라가 도맡아 하고 있었거든요. 총무 역할을 하고 있던 카밀라였기에 지갑을 잃어버리는 순간 저희는 모든 돈을 잃게 되는 것이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답니다. 이미 30분이나 지난 상태였고 다시 찾으러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황 판단이 되지도 않는 상태였어요. 절대 못 찾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벌써 누군가가 가지고 가고도 남았을 테니 말이에요. 결국 우리 카밀라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고 올리비아와 소피아 역시 그대로 주저앉아 한숨만 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점심때 만났던 유진이 떠올라 급한 대로 유진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유진, 나 니콜이야. 우리는 지금 어느 카페에서 지갑을 두고 와버렸어. 어떻게 해야 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유진은 다행히도 바로 메시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니콜 괜찮아. 얼른 지금 다시 카페로 가봐.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야. 당연히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유진의 말에 갑자기 오전에 스타벅스에서의 일이 생각났죠. 아무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각자의 할 일만 집중하던 한국인들. 혹시 우리의 지갑도 그 자리 그대로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저희는 다시 재빨리 카페로 가보기로 했죠. 아주 작은 희망을 품고서요. 얘들아, 일단 카페에 다시 가보자. 있을지도 몰라. 제 말에 친구들은 허둥지둥 뒤를 따라왔고 저희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만큼 열심히 뛰어 다시 카페에 들어갔고 당장 저희가 앉아 있었던 테이블로 향했답니다. 하지만 카밀라의 지갑은 찾을 수 없었죠. 역시 우리에게 그런 행운은 오지 않는 것일까 생각하며 저희는 낙심하고 말았고 저 역시 이성을 잃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 정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이대로 한국 여행을 망치게 될까 두려웠고 괜히 다시 카페에 가보라던 유진의 말이 미워지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혹시 지갑 두고 가셨나요? 카페 직원이 저희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오마이갓, 세상에. 저희는 모두 경악하고 말았죠. 좋은 의미로요. 세상에, 그 직원이 카밀라의 지갑을 손에 꼭 쥐고 저희에게 돌려주려 다가온 것이었어요. 어쩜 이럴 수가. 저희는 모두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지갑을 보관해준 직원이 너무 고마워 진짜 얼싸안고 싶은 기분이었답니다. 영어며 한국어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감사 인사를 수도 없이 했죠. 그렇게 심장이 철렁했던 지갑 분실 사건은 유진의 말대로 다시 찾는 것으로 해피엔딩이 되었답니다. 유진, 정말 고마워. 지갑을 찾았어. 다행이야, 정말로. 그런데 한국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쉽게 가져가지 않는구나. 저는 기쁜 마음에 유진에게 얼른 지갑을 찾았다며 메시지를 보냈고 이 상황이 신기하고 궁금하기도 해 유진에게 바로 물었죠. 유진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맞는 말이야. 하지만 멕시코나 유럽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개인주의 성향도 조금 낮은 편이고 군데군데 CCTV도 매우 많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편이야. 저는 유진의 말이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물건을 훔치거나 망가뜨리는 것을 다들 은근히 보고 있던 것이라니. 한국인들의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태도 뒤엔 그래도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배려의 시선들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감동스럽기까지 했어요. 저희의 지갑 역시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으로 인해 다시 저희에게 돌아온 것일 테죠.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안전한 치안에 저희는 정말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여행 일정을 보낼 수 있었어요. 카페나 음식점에 가면 괜히 다른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겪지 않을까 저희도 한국 사람들처럼 주위를 살피게 되고 이름도 모르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여행을 마치기 전날엔 유진과 그녀의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한국은 정말 감동적인 나라야. BTS 때문에 왔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고 가는 것 같아. 맞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높은 시민의식에 우린 정말 반하고 말았어. 내 생애 가장 행복하고 감동적이었던 여행이야. 우리는 한국의 매력에 아주 푹 빠져 다음엔 언제 또 여행을 올까를 벌써 계획하기 시작했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나라라고만 생각했고 그들의 흔적을 느끼기 위해 방문한 여행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어 진심으로 의미가 깊은 여행이었어요. 또다시 한국에 오게 된다면 이번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더욱 가깝게 볼 수 있는 코스로 계획을 짤 생각이에요.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에 큰 감동을 받은 4명의 멕시코인 니콜, 소피아, 카밀라, 올리비아 그녀들에게 한국 여행이 행복하고 감동적인 기억으로 남아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올 그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다양한 볼거리와 장소들을 추천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